예, 9월 13일 금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어제 미국이 또 올랐죠. 예, 계속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수급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 나온 소식이나 뉴스 때문에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들으면 그나마 조금 더 편안한 추석 연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없는 걸 드리진 않아요. 말씀 같이 좀 봐주시고요. 자, 미국이 4일째 상승을 했습니다. 저번에 갔던 S&P와 다우도 다시 신고가 도전할 거라 보고 저는 시장 흐름상 우리가 쉬는 다음 주 연휴가 있을 때 신고가 도전도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되게 중요한 FMC가 물론 있죠. 자, 미국의 경기를 볼 수 있는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왔고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어떤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닉 티미라우스 기자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 얘기를 통해서 경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성장이 다시 부활이다. 엔비디아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면서 현재 보고 있는데 어제는 백악관에서 또 AI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자, 근데 또 하필 어제 물론 마이크론 우리나라 거보다 더 안 좋다 말씀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마이크론을 대놓고 그 BNP 파리바라는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목표가를 낮추면서 안 좋은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엔화가 또 올랐습니다. 강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장세는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조금 달라진 엔화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자, 여전히 국장은 투신과 그 다음에 특히 수급을 봐야 되죠. 오늘 사실은 조용하게 봤는데 마지막에 조금 괜찮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반도체가 살짝 약하잖아요. 하지만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수급 변화가 분명히 제가 보는 조그만 시그널들이 있어요. 자, AI 반도체를 좀 갈라치게 하는 면도 사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매매를 말씀드릴 거고 여전히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키울 수 있는 빅바이오는 계속 상방입니다.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 좋아요,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더 편안해질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덜 올랐던 나스닥은 종목이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S&P나 다우30은 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AI나 주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자, 다우도 보시면 베트남이네요. 다우도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저점 올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저는 다음 주까지도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이어질 수 있다 봅니다. S&P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나스닥 같은 거는 특정종 보면서 추세를 다 챙기는데 괜찮아요. 자, 지금 AI 성장에 관한 뉴스를 제가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픈 AI든 뭐 지금 머스크 형도 말씀드렸는데 뉴스들이 다 좋습니다. 괜찮고 지금 FMC 항상 나올 때 보면 그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이 트위터에다가 항상 먼저 올려요. 근데 어제 보면 다른 분을 약간 예시를 들면서 9월 18일 날 25bp가 아니라 50bp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논조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어떤 거냐면 FMC와 그 티미라우스 기자의 어떤 역할일 수도 있는데 한번 간을 보는 거예요. 시장이 좀 너무 빨리 달리고 50이나 20 나왔을 때 반응을 살피는 건데 직접 말은 FOMC 못하기 때문에 지금 또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근데 50bp 인상에 대한 확률이 어제 좀 올라갔어요. 제가 그저께 말씀드릴 때 15%까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 20-30%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다 해서 장이 확 빠지진 않고 좋았어요. 지금 또 보면 단기적으로 25bp 되는 게 좀 맞다 보지만 분위기를 살피는 거죠.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지만 큰 흐름상 미국 경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표든 시장 분위기상 지금은 괜찮습니다. 엔강선에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어제 PPI가 나왔죠.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이거 잠깐 봐드리면 어디 갔지? 띄워놨었는데. 자,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 보시면 PPI가 미국 같은 케이스가 예상치가 1.8. 자, 그 다음에 원로도 봤을 때 0.1이었는데 떨어졌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원래 CPI 전에 나오는 지수거든요. 연간에 다 되는 부분인데 살짝 꺾였네. 불안하다가 아니라 또 월별 봤을 때 올라갔습니다. 나름 두 개가 적절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차트를 장 시작할 때 보지만 분명히 출렁거려요. 출렁거리고 단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나치면 또 추세가 보이는 그런 정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와서 정시는 괜찮았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중심으로 잡고 있는 엔비디아가 완전히 대장이죠. 엔비디아 따라서 미국 증시가 커플링 된다 해도 과언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전략 제시했듯이 상방이 올라가서 다시 120불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전략을 또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지금 AI 성장 볼 수 있는 제가 중요한 그 샘 알트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머스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던 분인데 오픈 AI 얘기가 서서히 나와요. 상당히 조심했었잖아요. 말도 안 나오다가 어제 또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챗GPT5가 연말이든 내년 초에 나온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시장의 소식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롭게 나온 모델이 그전에 썼던 4O 미니가 아니라 5원인데 이름 짓는 게 조금 장면에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추론이 돼요. 추론이 진짜 이제 인공지능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기능이거든요.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문제를 주니까 그 전에 바로 앞 버전이죠. 챗 GPT-4o는 13%밖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새로 나온 버전은 83%나 정확하게 풀었다. 추론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간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오픈 AI가 계속 몇 조씩 투자를 받고 있거든요. 오픈 AI가 제가 작년 재작년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초부터 확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21개월이니까 2년도 안 됐습니다. 그 1년 몇 개월 만에 이 밸류, 적정가치 밸류가 있거든요. 5배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 200조죠. 하이닉스 뺨때기 때리는 거죠. 오픈 AI 자체가 이렇게 밸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났어요. 제가 미국의 정시와 어떤 AI가 미중 패권 핵심이다. 기술 패권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규제도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백악관의 빅테크 AI 관련 기업 인사들 다 불렀습니다. 거기 들어왔던 분들이 엔비디아 젠슨 왕도 갔고요. 오픈 AI와 구글, 엔스로피 같은 테크주들이 다 불려갔어요.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자, 너네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 AI는 인프라 측면에서 백악관이 최대한으로 지원할게. 이건 젠슨이 직접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 당연한 얘기기도 해요. 지금 젠슨이 어떤 자신감 때문에 정시가 올라간다고 사실 보는 것도 있죠. 블랙이 이제 문제됐던 건데 정상화되는 상태에서 백악관이든 미국 정부의 어떤 기술 패권에 대한 의지도 보였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중 기술 패권에는 AI가 가장 핵심이에요. 데스티니란 말도 썼습니다. 그냥 운명인 거죠.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전력이라든지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도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 좋았는데 마이크론 아시죠? 마이크론 진짜 빌빌대서 제가 인터가 별로 안 좋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마이크론도 지금 HBM 합니다. 10%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한미 것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BNP 파리바가 사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큰 IB는 아닌데 다른 것들 8, 90% 그대로였는데 혼자서 목표 주가를 절반으로 낮췄어요. 지금 마이크론 가격이 한 67불 되거든요. 빌빌 늘어져 있는 우리나라 꼭 그 소보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마이크론은 67불이나 떨어진 상태인데 그 전에 목표가가 140불이었단 말이지. 절반이란 목표가를 낮추고 이유가 뭐냐? 얘들이 원래 마이크론이 D램입니다. 예전에 있던 저콜 레거시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그 메인 세 번째 회사잖아요.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이 D램이 공급 과잉 될 수도 있어. 공급 과잉? 이 사이클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단가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 단가 괜찮거든 지금은요. 그 약간은 제가 볼 때는 극단적 내용이었어요. 그 사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영향을 또 줍니다. 암만 기준이 미국이라 하더라도 또 이게 앞으로 좋아지고 성장을 키울 수 있는 핵심이 HBM 말고 레거시 D램 쪽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그쪽 관련에 빠졌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전반적인 게 아니고 아주 일시적인 일부적인 거거든요. 그 내용 보시면 중국에서 하고 있는 얘들이 막 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크는 힘들겠지만 실제로 지금 DDR4에서 DDR5로 다 넘어가요. DDR4는 옛날 겁니다. DDR4에서 중국에 지금 엄청 키웠던 창신 메모리가 많이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지향하고 갈 바는 DDR5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게 전 세계 수요가 좀 느려야 되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뭐 지금 온 디바이스나 AI 폰, AI PC에 대한 기대는 물론 살고 있지만 그 중국이나 이쪽에 크게 지금 수요가 확 안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을 조금 더 과잉해서 말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에서도 HBM 들어가거든요. 물론 MSI 10%밖에 안 되지만 이쪽 얘기는 안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뭐 어떤 기대해야 되는 부분 그런 거를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다 저는 보는데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9월 26일 나옵니다. 그때 돼서 아마 확실히 나올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 좀 빠져 있지만 조금 과도한 면이 사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 거의 다 끝났는데 가끔 조금씩 나오는 막판에 있는 것들 보면 어도비 아시죠? 포토샵. 포토샵 쓰는 거 다 아실 텐데 실적 나오고 9% 떨어졌어요. 실제로 어도비가 AI도 붙이고 여러 가지 이제 포토샵 기능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물론 얘들도 구독을 해서 쓰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AI 관련 매출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빠졌고요. 하지만 다른 핵심 용어 봤을 때 AI 반도체 주도주들은 여전히 다 상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제가 미국 지수를 또 신고가 시도할 수 있는 흐름을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이죠. 이쪽도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를 또 보고 있습니다. 정치 분위기를 봐야 되니까, 그죠? 해리스가 TV 토론하고 우세다. 잘 하고 있는 흐름. 정시가 호전되는 것과 같이 가고 있으니까 저는 좋게 보는 거예요. 정시와 해리스의 우세가 같이 간다는 흐름이 저는 안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실제로 돈을 볼 수 있고 숫자를 볼 수 있는 게 토론 직후의 후원금이죠. 621억 원, 626억 원이 하루 만에 들어왔어요. 하루 만에. 1일 최대 금액이었고 60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8월 달이 다 이제 정산이 됐는데 8월 후원금 보니까 해리스가 3.6억, 트럼프는 1.3억입니다. 3배죠. 예, 트럼프가 지금 약간 찌그러져 있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좀 안 좋은 그런 상태고, 해리스가 추가 TV 토론 하자 그랬어요. 한 번으로 모자라니까 한 번, 두 번 더 하자 그랬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했던 TV 토론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확률이 높아졌고요. 자, 그리고 공화당에 있는 인사들이 원래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거든. 근데 공화당에서 유명한 인사들이 트럼프 지지 안 하고 해리스 지지하는 데 많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 공화당 전 대통령이었던 부시도 명망 있고 괜찮은 분인데 이분은 아예 그냥 아무도 지지 안 하겠대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나왔고, 자, 그래서 제가 대선 전 정시 상방을 아직 대전제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 흐름이 조금 잡혀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다 뭐다 이런 정치 테마 같은 단순 정책 비교하시는 것보다 매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 경제, 전 세계 어떤 리더로서의 미국 정치 시스템이 좀 더 안정되면서 간다는 데 저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금주의 지표들이 다 나왔어요. 잘 넘어갔습니다. 다 잘 넘어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발표 나오면 발표 초반에 정시가 엄청 출렁거려요. 어제 CPI도 엄청 출렁거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고 한번 좀 기다리면 정상적으로 추세를 보입니다. 단기로 막 치는 변동 단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침에 왔다 갔다 보는 게 아니라 한 30분, 1시간 있다 보셔야지만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 가장 기준이고 미국의 경기와 그 다음에 주도주, 그 다음에 정치까지 얘기를 나눠서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과정관리 하고 있는데 연착륙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FOMC 18일 나오고 25pp 나오면 조금 더 흐름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리고 AI 반도체 아까 마이크론 얘기 나왔지만 어쨌든 AI 쪽에서는 성장을 다시 키우고 자신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해리스의 안정감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다우든 S&P가 신고가 다시 시도한다. 다음 주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이한 부분은 뭐냐, 엔화가 제가 140엔 초반 되면 또 출렁거리지 싶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140엔까지 떨어졌어요. 141엔까지 빠지고 그랬는데 자, 지금 140.9엔이거든요. 근데 지금 8월 5일날 갔던 것보다 떨어졌는데 차트로 봤을 때는 엔켈이 또 왕창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고요해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도 복잡한 면이긴 한데 어쨌든 엔화라는 게 일본 금리가 완전 제로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0.25까지 올려놨잖아요. 금리와 환율이 같이 연동이 가장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3.6, 2년물이 3.5까지 떨어졌어요. 어쨌든 경기가 안정되고 연착륙되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이 볼 수 있는 대표 통화인 ECB, 그 유로존에서 어제 기준금리를 또 0.25% 내렸습니다. 이런 면이 보다 보니까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간 거예요. 그래서 엔켈이 공포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떨어진 흐름은 다른 나라나 이쪽이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엔화가 좀 올라갔다, 그렇게 판단하고 시장 충격은 없다,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자, 엔비디아 가장 핵심에 있는 TSMC 이래저래 다 좋고 대만의 그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주식인데 어쨌든 오늘도 강보합 상승체 AI 가속기 칩에서 가장 좋은 메인으로 보고 있죠. 사실 파운디도 좋아요. 얘들이 좋으니까 3점 파운디에 좀 밀리는 거고 AI 쪽에서 그게 좋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랑 이 TSMC의 가장 메인으로 볼 수 있죠, 지금은. 자, 앞에 얘기 좀 이제 길게 다 드렸는데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빠진 거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제 설명 좀 드렸던 부분이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지수가 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오른 것도 아니고 출렁출렁 거리는데 월요일 양봉, 어제 양봉, 추세는 괜찮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보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외국인들이 때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야 지금 5만원 3만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근래 들었던 이런저런 악재도 있었지만 어쨌든 수급 쪽으로 외국인이 오늘도 팝니다. 한 7, 8천원 계속 팔고 있고 그게 중심이 돼서 7월, 8월, 9월 조정세에 가장 메인으로 파는 종목이 돼 있어요. 물론 삼전 하이닉스를 같이 팔다가 근래 들어서는 하이닉스는 좀 덜 팔고 오히려 보는 면이기 때문에 반등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레거시 디램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든 뭐든 2년은 무조건 가야 된다. 최소한 사이클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 매년 매분기 항상 일찍 우리나라 반도체 실적을 보는 이유도 글로벌 IT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보는 건데, 야, 이거 마이크론 그래 두드리고 삼전에 외국 이렇게 많이 파는 게 진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30% 떨어졌습니다. 이미 30% 떨어졌어요. 뭐 7만원, 8만원 갈 때 10만원 다 부르다가 6만원 초반까지 빠졌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암만 이게 전망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춤에 막 털리고 팔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결론으로 드리고요. 어쨌든 외국인을 엄청 때리고 마이크론 이런 것들은 뭐 일부지만 저는 조금 감안하면서 나중에 정상화 됐을 때는 삼전의 비중이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전은 우리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관망하고 추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종목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외국인은 만기일이 지나고 분명히 되게 중요한데, 자, 외국인이 현물 주식으로는 삼전이나 뭐 다른 것들 제가 컨트롤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삼전이 가장 중요한 컨트롤이고 막 때리고 있고, 자, 그 외에 만기일 지난 이후에 선물과 옵션 같은 파생을 제가 보고 있다고요. 어제 차관홈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지금 분명히 삼전 매매까지 포함되면 모르겠지만 이걸 빼고 나면 파생 쪽에서는 슬슬 상방이 보여요. 그런 변동성을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는 부분이라서 혹시나 이러다가 주식 팔고 하는 이 삼전 매매하면 조금만 정상이 되거나 덜 팔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과매 특권에서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봐주세요. 외국인 수급은요. 자,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예전도 그랬어요. 삼전을 숏 때리고 하이닉스 롱 때리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삼전이 HBM 한 대, 엔비디아 어쨌든 삼전에 손을 잡아야 돼 하면서 삼전도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가장 기본으로 깔고 바닥에서 올라오셨었던 레거시 디램, 정말 전통적인 쪽이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HBM이 전체 반도체 25%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건 맞는데, 어쨌든 더 컸던 디램, 레거시 쪽이 마이크론, 뭐 중국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좀 줄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정말 큰 흐름이거든요. 큰 흐름인데 일부적으로 그렇게 본다 해서 저는 그렇게 확 그 시황을 틀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 기스난 걸 인정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성장하고 있는 AI와 HBM 또 이걸 또 살리는 거죠. 예전처럼 그랬듯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이 하이닉스나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쪽이 좋은 겁니다. 하이닉스가 더 빠르고 살면 하이닉스 사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살짝 같이 조정받았다 해서 하이닉스와 그 외 소부장을 나쁘게 볼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냥 큰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빅바이오 계속 키워야 되고, 우리 포트 가장 크게 들고 있고, 이제는 다들 말씀드리고 있는 알테오젠, 제가 올 2월 달부터 13만원부터 사서 평단이 한 14만원인데요 13만원 샀고 평단이 14만원인데 그 뒤에 또 매매를 하고 잘 지키고 비중 유지하면서 9월 달에 슈팅을 기다리고 있어요. 파트2에서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파트2 참고해 주시고, 오늘 보시면 또 다른 우리 바이오 키울 수 있는 종목 발굴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지금 수급이 한정되다 보니까 뭐 반도체, 그다음 바이오, 2차 전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소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는 단기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 약하기 때문에 보지 말라니 계속 드리고 있고, 그나마 제가 조금 더 보는 거는 코스피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실적도 분기를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뭐 코스닥 2차 전지는 전혀 볼 건 없지만 신저가가 낮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투자하지 마시고 시장 내에서만 수급만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올해 초에 배당주 이런 거 하면서 기아를 좀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밸류업과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제 포션을 좀 가져갔던 건데, 자, 어제 미국의 가장 완성차 업체 대표인 GM, 원래는 크라이슬러, 포드, GM이 3사 대표잖아요. 미국에서. 이 GM과 현대차가 전 방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시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주가 좋은 게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뭐 전기차도 비빌되고, 그나마 하이브리드가 지금 전기차 캐즘 기간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하이브리드가 토요타가 제일 잘하고 그 다음 현대차거든요. 현대차하고 GM 같은 경우는 미국의 픽업트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 부분 서로를 좀 보완시키기 위해서 프레너미 전략, 프레너미가 뭐냐면 프렌드 앤 에너미입니다.
그러니까 적과도 동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 거죠. 어떻게 되게 힘든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으로 현대차 오늘 반등을 줬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가 우리는 단기로 좀 떨어졌지만 제일 그나마 완성차 중에서는 좋은 추세다. 우리나라 어떤 중기 배당주 밸류 기준으로 갖고 있는 거는 그냥 홀딩하는 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고려아연 우리나라 사모펀드 10조짜리 MBK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이런 뉴스 있었고요. 자, 금투세가 옷에 지금 분위기 살짝 바뀌다 보니까 이게 바뀌면 코스닥에 정말 많이 빠졌던 애들도 반등을 줄 수 있어요. 투심에 대한 부분인데, 자, 민주당 분위기 바뀌었지만 9월 중에 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야 나는 거예요. 살짝 기대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급 얘기 드리면서 여타금 그렇게 두드리고 삼전 그렇게 해도 여타금 50조였대서 안 빠져요. 예, 안 빠지니까 그걸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거고, 시용장고는 8월 초에 탈탈, 지금은 탈탈탈 엄청 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파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환율 얘기 드렸죠. 자, 다음 주 월화수가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 흐름을 좀 잡아드리면서 오늘 반도체 출렁거렸지만 단기 일시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매매에 대한 얘기도 살짝 드렸어요. 예, 전반 시황이지만. 자, 끝나고 목요일날 우리는 개장합니다. 현금 빚 20% 공고, 그다음 멤버십 가입 분들한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같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또 구체적으로 또 파트 2에서 지금 갈라지는 반도체 종목들이나 우리 빅바이오 같은 것들 다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오세요.